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30조 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으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등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 명이 진 16조 원의 빚도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식을 잘 몰랐다는 앞선 수사의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전임 수사팀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비는 오늘 오전 경북과 경남을 시작으로 오후엔 수도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부턴 강원과 충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아가 5연승을 거두면서 단독 5위에 올랐습니다. 롯데는 선발 나균안의 활약으로 한화에 2연승을 거뒀습니다. 두산도 삼성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원정 7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아침입니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가면서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 짧고 강하게 내리는 비에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장맛비는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서쪽에서부터 시작해 새벽 5시 반을 기점으로 경기 김포, 고양, 파주와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 호우경보가, 동두천, 포천,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서해 5도, 강원도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남 흑산도와 홍도 지역엔 강한 바람이 불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낮부터 경북과 경남 지역까지 확대되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대전과 충남 남부엔 최고 15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지방, 충북 전북엔 120mm 넘게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 기간 북쪽과 남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정체전선이 한 곳에 머물 경우 단시간에 극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5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곳곳이 물에 잠기고 심할 경우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양이라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이 내리는 비는 토요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로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시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 쿠폰 13조 원을 포함한 30조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개인 파산에 이를 정도인 장기 연체자 빚 16조 원을 모두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 결국 침체된 경제를 소비로 살리기 위한 겁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추경안 가운데 20조 원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나머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10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발표 전부터 보편인지 선별인지 논란이 됐던 지원 대상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소득별로 혜택은 달라집니다. 1차 때 모든 국민에 15만 원을 주되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는 각각 30만 원과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 때는 상위 10%를 뺀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줍니다. 일반적인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씩 더 지원합니다. 소비 쿠폰과 별개로 지역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은 현재 10%에서 지역별로 최대 15%까지 확대합니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환급해주고 숙박과 영화, 스포츠 시설 소비에도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선착순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소비 쿠폰 지급 기준 등을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민생 소비 쿠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의 핵심 사업이 될 텐데요. 모든 국민이 받지만 소득별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받는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떻게 받고 또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이재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약 10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득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1차는 전 국민에게 주고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저소득층 수령액을 늘리는 선별 지급을 섞은 셈입니다. 다만 직접 현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도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와 같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유흥업소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 그리고 유흥업종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 영토에서 여기 제외된다. 정부는 집행 속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소비 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0년 소비 쿠폰 지급 사례를 참고해 4개월 내 사용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 3분의 1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 조이는 걸 최우선 순위에 뒀던 전 정부 기조와는 180도 달라진 셈입니다. 현 시점에서 재정이 직접 소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경기 회복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기 침체가 산업 동력 상실과 인구 구조 문제 등 복합적인 만큼 추경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지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한은 못 박았지만 협상 가능성도 상당하다면서 외교적인 해법도 열어뒀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결국 협상을 통한 해결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이란을 향해 최후 통첩을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그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이렇게 직접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는 있지만 정치적인 부담도 동시에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란 공격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하고도 최종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해법도 닿지 않았습니다. Have you closed the door on meeting with them? No. Okay, so it's still open to them coming here in your Yeah, eyes. I mean, they asked if they could come, but we'll see if that happens. 2주 시한을 못 박은 것도 협상을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역시 미국의 회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2주 시한 안에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수용하는지 여부가 사태 해결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서울의 대형 개신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스트리밍하던 중 인공기가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통해 성경을 읽는 목회자의 말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북한 인공기가 등장합니다. 알 수 없는 배경음악과 함께 이 영상 20초가량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중계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예기치 않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IP 접속 기록을 확인한 뒤에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수동교회 또한 18일 새벽 교회 유튜브 방송에서 50초 동안 부적절한 영상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사과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인공기 영상과는 다른 영상으로 알려졌고요. 외부 해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4마리의 강아지를 수백 발의 비비탄으로 쏜 사건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들도 분노하고 나섰는데 또 다른 동물학대 사건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경남 거제에서 비비탄 수백 발을 맞은 뒤에 결국 사망한 솜솜이. 현역 군인 2명을 포함한 가해자 3명은 캔을 맞추는 내기를 하려고 들고 온 비비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말리거나 뭐 이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희도 처음부터 이제 공격할 의도는 없었었고 그냥 이제 겁만 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근데 겁을 주려고 막 수백 발을 쏘지는 않잖아요. 정확하게 저희가 뭐 발소 같은 거는 저희가 뭐 한 발씩 쏘면서 저희가 그걸 계산하진 않으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여기까지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범인이 해병대 출신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병대 예비역들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갖추지 못한 현역 해병대원의 엄벌을 촉구한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또한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동물학대 사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동물권 단체 케어는 내 발목에 모두 절단된 진돗개를 발견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래된 상처로 기어다니면서 살아온 백구에겐 학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여주에서는 새끼를 갓 낳은 백구가 둔기로 여러 차례 얻어맞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삽으로 때렸대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케어 측은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 중이며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의 야구팀을 힘차게 응원하는 교황의 모습 낯설고도 친근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처음으로 한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외치는 응원에 기꺼이 답합니다. 시카고 출신인 교황은 야구팀을 응원하려고 부케토를 벗고 야구 모자를 쓰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던진 공제 인형을요, 핵 한 손으로 낚아채는 모습도 이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교황은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의 TG1 채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기자와 만난 적은 있지만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었는데요. 전쟁을 두고 다시 한번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Si parla soprattutto del Medio Oriente oggi, però non è soltanto lì. Questo appello per la pace, a cercare a tutti i costi evitare 검찰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몰랐다는 검찰의 지난 수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계좌를 제3자에게 위탁해 시세 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은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긴 데 그치지 않고 주식 거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최근 미래에셋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취 파일엔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도이치 주식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임 수사팀 판단과 달리 김 여사가 당시 주식 매매 과정을 보고받고 자세하게 알고 있던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앞서 조사받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도 김 여사가 주식 거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를 BP 패밀리로 지칭한 2차 주포 김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누가 그렇게 주식을 싸게 팔라고 했느냐고 흥분하며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민모 씨가 주포 김 씨에게 권 회장과 김 여사가 크게 싸웠다며 김 여사가 증권사 지점장에게 전화해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여럿 나왔지만 전임 수사팀은 여사가 계좌 관리를 이름했다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녹취 파일이 수사 흐름을 바꿀 결정적 계기가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재수사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결정적인 증거인 육성 파일이 쏟아지면서 지난 검찰 수사가 김 여사에게 쉽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수사 내용과 김 여사의 진술이 엇갈렸는데도 당시 수사팀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주식 거래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전화 주문으로 이뤄졌습니다. 전임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는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 중 유일하게 HTS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자신은 HTS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고 계좌를 위탁했다고 했다며 수사 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이 같은 진술은 본인이 거래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던 1차 서면 답변 내용과도 충돌합니다. 이렇게 정황과 진술이 엇갈렸지만 전임 수사팀은 미래에셋 전화 녹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수사팀이 미래에셋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김 여사의 육성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특히 그중엔 김 여사가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내용도 담긴 걸로 파악됩니다. 휴대용 공유기를 사용해 HTS로 접속하면 IP 주소는 매번 달라져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전임 수사팀은 이 휴대용 공유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임 수사팀은 김 여사의 진술과 수사로 드러난 정황이 엇갈렸다고는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KT 위즈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해서 올 시즌 첫 5연승을 해내면서 이제는 단독 5위 본격적인 상위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홈런이었습니다. 2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선 기아의 최영우가 5월 솔로 아치를 그리며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4회에는 위즈덤의 좌중간 2루타에 이어 오선우의 적시타로 또 한 점 달아났습니다. 6회에도 한 점을 보탠 기아는 7회 말 위즈덤이 좌중간 펜스를 넘기는 2점 홈런으로 5대 0으로 달아났습니다. 타선이 점수를 착실히 올리는 동안 마운드는 철통 방어를 했습니다. 6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진 올런은 개인 최다인 삼진 10개를 뽑으면서 KT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기아는 홈에서 기분 좋은 5연승을 달리며 단독 5위로 올라섰고 KT는 3연패에 빠지면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KT 타선은 이날 안타를 7개나 때렸지만 단 한 점도 내지 못하면서 아쉬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선두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연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이날 홈인 부산 사직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4대3 한 점차 짜릿한 승리로 4위 삼성에 한 경기 반 앞서 3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잠실에서는 원정팀 NC가 웃었습니다. 7이닝 삼진 7개 무실점 호투를 펼친 선발 신민혁과 김희집의 결승 홈런을 앞세운 NC는 2위 팀 LG를 3대 0으로 누르고 위닝 시리즈를 챙겼습니다. 프로야구 1위와 2위인 한화와 LG는 이날 나란히 패해 반경기 차를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한 홍진기 창조인상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10대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헝가리 바르톡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인 작곡가 19살 이하늘이 씨가 문화예술부문 주인공이 됐습니다. 과학기술부문상은 20년 가까이 못 풀었던 칸 칼라이 추측을 해결한 수학자 박진영 미국 뉴욕대 교수가 만종 넘는 토종 씨앗을 발굴해온 변현단 사단법인 토종 씨드림 대표는 사회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지만 교통, 일자리, 환경까지 이렇게 균형 잡힌 도시를 개발하는 게 과제죠. 경기 남양주시가 이런 요소들을 잘 아우르는 미래형 자족 도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양주시장이 되신 지 벌써 3년 지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에 좀 주력을 하셨을까요? 우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약 5년 후면 100만 인구의 메가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전 시민과의 약속한 공약대로 무엇보다 100만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교통 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유망한 인류 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는 우리 상급 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시설 같은 의료시설 확충을 또 굉장히 바라고 있고 공약을 세운 바가 있어서 또 의료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시민들의 기대 이상의 그런 성과를 이룬 3년이었고 남은 1년 동안 더 많은 성과를 내서 우리 미래형 자족도시 100만 남양주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족도시라고 하면 일자리가 참 중요한데 곧 남양주시에 AI 디지털 허브가 될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계획들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금융그룹에 미래형 통합 IT 센터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그래도 IT 콘텐츠 업계의 최고 기업인 카카오로부터 디지털 허브 센터 약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대용량의 미래형 데이터 센터를 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서 우리 시가 이제 수도권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그 미래 산업의 본거지 최고의 도시로 지금 산업도시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그런 쾌거를 이룬 상황입니다. 네, 이 금융 또 디지털 기업들이 남양주를 고른 건데 어떤 점이 좀 경쟁에서 주요했다고 보세요? 무엇보다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 강남 중심권이나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강북 중심권으로부터 불과 10km에서 15km 내외의 근접 거리에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기술 인력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입지하는 그 최고의 기업에 많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좋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정주 여건도 우수합니다. 이번에 그 500만 평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곳에 10만 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무엇보다도 8호선의 연장에 이어서 이제 2030년이면 GTX-B가 완공되고 2031년에는 강남으로 직결되는 또 다른 9호선이 연장되는 등 아주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굉장히 유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이러한 미래 산업 그리고 주거 여건이 한데 어우러져서 미래에는 가장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네, 교통 또 자연 이런 걸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남양주에는 3기 신도시, 왕숙 신도시가 생기는 만큼 이 자족 도시가 되려면 일자리가 참 중요하죠. 이 신도시 사업은 얼마나 좀 진행됐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그 왕숙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의 그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서 바로 연접한 곳이 바로 판교의 1.7배에 해당되는 왕숙 도시첨단 산업단지입니다. 그 산업단지에 지금 우리은행의 미래형 통합 IT 센터도 들어오고 카카오의 디지털 허브 센터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왕숙 신도시를 중심으로 뭐 살기도 좋고 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최고의 기업이 들어서는 그 미래형 최고의 그 컴팩트 시티가 만들어집니다. 그곳에는 이제 GTX-B와 9호선과 경춘선 3개의
전철이 연결되고 많은 그 투자자들이 그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요즘 시장실이 많은 투자자들 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인들로 빈번하게 출입이 되는 등 아주 활기차게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양주시장 주광덕 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엔 최대 15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 곳곳에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